안녕하십니까, 최 대표 TV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연차 휴가에 대해서 전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난 2020년 3월 6일 날 이 연차 휴가 관련돼 있는 근로기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시행이 될 건데, 뭐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1년 미만 우리 근로자에 대한 연차 휴가 부분이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지난 3월 12일 날 올린 영상에서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놨으니까 그 영상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차 휴가에 대한 A부터 Z까지 모든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오늘 내용은요, 휴가권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휴가의 시기, 그리고 휴가의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가의 대체, 소멸, 사용 촉진, 이렇게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을 좀 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좀 지켜보시면 연차 휴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싹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연차 휴가라고 하면 기본적인 조건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연차 휴가라고 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면 그게 그 이제 1년이 찬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좀 안타깝지만 5인 미만인 우리 사업장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실은 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안 하는 사업장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3월 6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 부분이 좀 엮여 있긴 하는데,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한 달을 개근하면 하루를 준다. 그래서 이제 연차 휴가는 크게 기존의 연차 휴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차 형태의 그런 1년 미만자들에 대한 월차 형태의 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좀 먼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휴가권의 발생입니다. 자, 휴가는 언제 발생하냐는 거죠. 원래 있던 연차 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이 지급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에 한 번씩은 가산 휴가가 지급이 된다. 자, 그리고 월차형 휴가는 1년 미만자에게서는 한 달을 개근하면 하루에 연차 휴가가 발생을 한다. 그거는 조건은 개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하면 총 11일의 휴가가 그렇게 발생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잠깐 볼 거는 이제 어떻게 휴가를 산정할 거냐 이건데, 입사를 기준으로 할 거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뭐 어느 거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입사를 기준으로 한 거를 계산한 그 날짜와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그 입사 날짜가 이게 더 많다, 날짜가 많다 그러면 그거를 따라줘야 된다. 자, 연차 휴가를 주는 거는 출근율이 8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출근율 80%라는 게 뭐냐? 이 출근율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짜 있죠. 이걸 우리가 소정근로라 그러는데, 이 소정근로로 우리가 약속한 날을 다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출근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비율로 나타낸 게 이제 출근율이고, 그게 1년간 80% 이상 돼야지 이제 연차 휴가를 지급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뭐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뭐 주휴일이나 뭐 법정 휴일들 있죠. 근로자의 날, 이런 날들은 소정근로일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날은 출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은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에 몇 퍼센트를 출근했는가, 이거를 이제 따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가끔 이제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휴업을 한 날이라든가 출산 뭐 전후 휴가, 산전후 휴가, 그 다음에 또 뭐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아예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업무상 질병 재해로 휴업한 날, 그리고
출산, 산 전후 휴가, 그 다음에 육아휴직, 이거는 이제 뭐 예전에 개념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이 육아휴직은. 육아휴직도 출근으로 간주가 된다. 그 다음에 연차, 그 다음에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 그 다음에 공민권 행사, 이렇게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출근율을 계산할 때 이날은 출근한 걸로 본다는 거죠.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어떤 날들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정 근로일 계산할 때 그날을 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근으로 간주해서 그것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랑요, 출근한 거에서 그 소정 근로 날짜에서 그 날짜를 빼고 계산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빼고 계산하는 날들도 일부 있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또 강조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각이나 조퇴를 한 거를 출근해서 포함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이나 조퇴를 한 거를 가지고 몇 번 이상 했으니까 그거를 모아가지고 결근으로 처리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휴가의 시기입니다. 휴가의 시기. 자, 휴가의 시기는요, 누가 결정하느냐? 근로자 본인이 본인의 권리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휴가 시기를 지정을 합니다. 예, 시기 지정권이라고 해서 휴가의 시기를 지정을 하고요. 단위는요, 하루를 보는 거죠. 몇 시간, 이게 아니라 하루 단위로 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근로자 본인이 의사를 가지고 기간을 시기를 정한다. 근데 다만 이제 사업장에 특별하게 뭔가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만약에 휴가를 못 보낸다 그러면은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장의 이제 사유라는 것이 뭐 그냥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그냥 다른 날 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뭔가 업무상에 큰 지장이 있다는 걸 가지고 구두로다가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휴가권은 1년이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내가 1년간 휴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을 하지 못하면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연차 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경우 있죠. 휴가는 언제 가야 되느냐? 휴가는 소정근로 일날 가는 겁니다. 어떤 회사는 그런 경우 있어요. 휴가를 쉬는 날 그냥 휴가로 대체해 버리는 거죠. 이거는 내가 당연히 쉬어야 되는 날인데 휴가로 대체하는 거, 이런 거는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휴가를요, 이럴 수 있죠. 내가 그동안의 휴가를 시기를 변경을, 이제 사업주가 휴가 시기를 변경을 해서 좀 조정을 계속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휴가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휴가를 시기를 내가 임의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주가 시기를 조정하고 싶은데 더 이상 뭐 조정할 수 있는 여유로운 날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하고 그냥 바로 휴가를 가야 되죠. 만약에 그조차도 사용을 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당으로 지급을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휴가의 시기를 조정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사업주가 뭐 통보하거나 서류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제 의사 표현으로다가 그렇게 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휴가의 사용입니다. 자, 우리가 연차 휴가는요, 쉬죠. 예, 휴가를 가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거죠. 자, 그 임금의 단위는 뭐냐?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만약에 이제 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통상임금이 아닌 우리는 평균임금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평균임금을 지급하지만 그런 뭐 조건이 없다. 그러면은 통상임금을 하루에 대해서 1일분의 통상임금을 만약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월급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이라는 것 자체가 소정 근로일을 모두 이제 출근했을 때 지급해 주는 걸로 다 급여를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300이라고 짰습니다. 근데 그 소정 근로일에 만약에 휴가를 썼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미 급여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뭐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이 아니라
뭐 1급으로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1급을 받고요. 연차 휴가를 만약에 받게 되면 그거는 이제 별도로 추가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휴가는요, 본인이 자유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사업장에 내가 뭘 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휴가를 가지 않고 대신에 나는 돈을 받고 일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뭐 가능은 하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휴가의 대체, 소멸, 사용 촉진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휴가 대체 이런 게 이제 왜 있냐 이건데, 휴가 대체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휴일날 이렇게 막 일을 시킨다든가, 만약에 이렇게 대체를 하지 않고 그냥 막 억지로 막 일을 해서 성과가 좀 안 나는 거를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대체를 해가지고 휴가를 묶어버리면 또 근로자들한테는 또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그런 편의를 도모하거나, 그 다음에 또 혹여나 연차 휴가를 가지 않고 수당으로 그냥 막 받으려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휴가 대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가 대체는요, 근로자 대표와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서로가 서면 합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위원장이 이제 서면 합의를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선임서라 그래서 그거를 개개인별로 다 선임을 받아서 그 대표로 인정된 사람이 사업주와 서면 합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 대체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휴가가 어떻게 소멸이 되느냐 이 얘기인데요. 그 연차 휴가는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소멸이 됩니다. 내가 지급받은 걸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 이렇게 소멸이 되면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 수당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차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대부분의 임금 채권은요,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이거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퇴직금, 그 다음에 임금 체불된 거,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게 3년이니까 임금 채권은 3년이다, 소멸시효가.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가권 취득일로부터,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음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소멸시효가 총 3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휴가를 소멸시킬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잘못을 해서 휴가를 못 가게 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2월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못 갔다, 그러면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가 사용의 이제 촉진이죠.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 이제 우리가 3월 6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상은 제가 이제 3월 12일 날 영상으로 연차 휴가에 대해서 올려놨고요. 이 사용 촉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기존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소멸되기 6개월 전에 1차 사용 촉진합니다. 서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근로자가 언제 휴가를 갈지를 시기를 정해서 보고를 해라, 그리고 가라 라고 한번 1차 촉진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근로자가 안 했어요.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2개월 전, 소멸되기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촉진합니다. 날짜를 아예 정해서 이제 촉진을 해요. 통보를 합니다. 서면으로. 그래도 안 갔다, 그러면 연차 휴가는 소멸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촉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기 때문에 소멸이 됩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진정으로 갈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말로만 촉진을 하고 실제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1년 미만의, 그러니까 월차 형태의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던 우리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사용 촉진이 없었던 거죠.
그냥 한 달을 근무하면 한 달을 쓰고 이런 식으로 개근을 하면 한 달을 쓰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도 사용 촉진을 하고요. 대신에 원래 이제 휴가라는 거는 발생하고 1년간이 이제 사용 기간인데, 이 1년 미만의 월차형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입사하고 나서 1년 안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촉진을 시켜서 만약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소멸이 된다. 이것까지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제가 3월 10일 영상에서 몇 가지를 더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연차 휴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좀 필요한 내용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연차 휴가의 발생,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사용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차 휴가를 대체, 소멸, 촉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 4가지 파트로 해서 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조금 이제 뭐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차분하게 한번 내 사례를 가지고 적용을 해 보시면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다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